네, 안녕하세요. 역사랑 동아시아사입니다. 우리가 이전 수업 영상에서는 중국의 개항과 관련된 아편 전쟁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 수업 영상에서는 일본, 베트남, 한국이 어떻게 개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인데 첫 번째는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에 의한 베트남의 개항, 세 번째는 일본에 의한 한국의 개항을 순서대로 해서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개항인데 일본이 개항하게 된 첫 번째 배경에는 제1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쇄국 정책이 완화되게 되거든요. 당시 일본은 나가사키 대지마에 있던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국제 정세를 계속해서 듣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국제 정세에 어느 정도 발갔냐 하면 일본이 개항되기 직전에 전 세계 영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지도에다가 정리할 정도로 국제 정세에 밝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제1차 아편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청나라가 영국에게 굴복했다더라,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서양 세력에게 함부로 까불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에 따라 일본의 쇄국 정책이 완화된과 동시에 서양 세력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마음에 방어 체제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배경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 거점 지역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난징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난징 조약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중간 거점 지역으로 일본을 눈여겨보는 상태였는데, 이때 일본이 개항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 전개 과정을 보면 미국은 이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를 일본에 파견하게 되거든요. 당시 일본에서는 서양의 배를 검정배라고 해서 흑선이라 했고, 조선에서는 이양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함대 4척을 이끌고 무력을 앞세워 에도만 앞에서 개항을 요구하게 되자 당시 에도 막군은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결과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게 되고 1854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맺어진 조약의 이름을 미일 화친조약, 다른 말로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일 화친조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항구 두 곳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항구가 요 시모다라는 항구고, 두 번째는 북부에 있었던 이 하코다테, 요 두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해서 이 최해국 대우가 적용되게 되거든요. 이 최해국 대우, 영사재판권 등등을 그 이전 아편 전쟁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 최해국 대우는 예로 들어서 선생님이 2학년 3반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돌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2학년 4반 친구들이 선생님, 우리도 아이스크림 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최해국 대우거든요. 쉽게 말해서 영국이 일본으로부터 최해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당시 옆나라 프랑스에게 일본이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되면 이 프랑스에게 준 혜택에 준하는 정도로 이권을 우리 영국에게도 달라 하는 게 최해국 대우입니다. 이때 미일 화친 조약에서 최해국 대우가 적용되게 되고, 미국 선박에 대해 물이라든지 식량을 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되는 내용이 미일 화친 조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또 다른 조약이 체결되게 되거든요. 당시 미국 영사 해리스가 자유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을 때 이런 두 항구가 개항이 되었다고 하지만 무역의 형태가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자유로운 무역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막부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자 조약이 1858년에 체결되게 되는데, 이 조약이 바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 시모다 하코다테 이후에 4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을 하게 되고, 당시 미국에 대해서 이 영사재판권이, 즉 치해법권이 적용되게 되거든요. 미국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 미국인은 일본 법에 따라 일본인이 이 사람을 판결하는 게 아니라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영사, 즉 미국인이 이 범죄자를 판결하는 게 바로 영사재판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불평등적인 내용이 이 조약에 들어가게 되고, 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협정 관세도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을 하는데 미국 물건이 일본에 들어갈 때는 이 관세가 적용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관세는 일본이 만들고 적용하는 게 당연한 이치지만 이 관세를 미국과 일본이 함께 협정해서 관세를 만드는 불평등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조약에 따라서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존왕양이 운동에 따라 일본이 개화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베트남의 개항인데 그 개항하게 된 배경을 보면 프랑스가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역로 및 거점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 베트남을 보게 되거든요. 또 두 번째 배경에는 당시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였던 응우엔 왕조가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건 이해용으로 들으세요. 당시 터이선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요 세력을 몰아내고 응우엔 왕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터이선 세력이 다시 왕조를 되찾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응우엔의 왕이 너무 고마워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땅을 떼어주게 되는데 땅을 줬다라는 소문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자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거든요. 이런 반감을 죽이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데 이를 부실로 1858년에 프랑스가 베트남에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베트남이 굴복을 한 결과 제1차 사이공 조약이 1862년에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코친 차이나 동부 삼성을 할량하게 되거든요. 프랑스에게. 프랑스가 베트남을 통치할 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남부에는 코친 차이나, 중부에는 안남, 북부에는 통킹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베트남 남부 지역에 3개의 성을 할양하게 되고 다낭 등등의 3개의 항구를 오픈함과 동시에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프랑스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서 베트남도 개항을 하게 되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한국 조선의 개항인데 한국이 개항하게 된 배경을 보면 당시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이 최현의 상송 등등을 통해서 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전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실각을 하게 되니까 고종의 친정을 계기로 통상개화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1875년 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개항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일본이 이 운요를 이끌고 우리나라의 한강으로 들어가는 이 강화도에 들어가서 무력을 나세워 시위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요에 대포를 쏘게 되거든요. 이를 빌미로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운요 사건은 그 이전 미국의 페리 제독이 개항을 이끌어내던 그 과정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요 사건의 결과로 조일 수호조교, 흔히 요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조선은 자주국이란 말을 넣게 되고 부산, 인천, 원산 등등의 3개의 항구가 개항이 된과 동시에 일본이 이제 해안 측량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과 동시에 치해법권,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이 적용이 되는 한국의 개항, 강화도 조약에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결과가 또 있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개의 조약이 또 추가로 체결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개항시 내에서는 일본의 화폐가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항장에서 10리 이내에 일본인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거류지 무역이 이 조약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조일 통상장정, 다른 말로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무관세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없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세라는 개념에 잘 몰랐기 때문에 무관세가 이 조일 무역 규칙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무항세요.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그 선박에 대한 세금이 없는 무항세. 세 번째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조일 무역규칙, 조일 통상장정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일본과 베트남과 한국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화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영상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